그 중에서 제일 먼저 그 27살 때 만든 사교 7층 요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아베가 좀 의미한다면은 가슴 할 겁니다. 그러니까 7가지 원칙인데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긴 거 있어가 제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그 범생의인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범생의인 그래서 의지인 맞더니 사람이 무엇이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냐면 소위 이어금수 사람은 배대지 금수와 다르다고 하는 까닭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 개 인유오르니라 대개 이런 소리가 모두 이런 얘기입니다만 사람은 상관 오륜을 가지고 있다. 그 오륜 중에서도 임금하고 신하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군신 유구의 부자 유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크게 여겨진다. 그러므로 충과 효를 근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이걸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 하는 걸 마땅히 알아야 된다. 뭐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승리학에서 배우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범생 한국자 일본 천황폐하가 이끄는 일본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의지오소의 존의 우문중이다. 바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 가문에 그 존귀하다는 까닭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황조 그 사람들 만세 있기라고 하죠. 그냥 쭉 이어가서 125대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그 황조가 마녀빌터 그런 무성한 나무잎이 가지 하나로 전부 통일된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국사부 우리는 사대부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 대장 방국 이 방국은 다 나라라는 소리인데 원래 방자는 카운트리라는 이런 데서 그 국자는 그 내시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나라 사랑하는 사대부들이 보면은 그 특히 이제 무사들 아니겠어요? 그 속 셋의 녹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녹과 위치위를 이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임금은 이 양민 속조업하고 임금은 백성들을 잘 기른다고 하는 이것으로서 조상의 업을 이어가야 되고 또 신민은 백성들은 충분히 이승부지라 임금한테 나라에 충성한다는 걸 가지고서 어버이의 뜻을 잘 이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셋의 녹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과 신이 하나가 되고 충과 효가 일체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끔 돼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제 한국에 태어난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지니라. 이것이 두 번째 그 선비들이 가져야 할 원칙.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빼먹었네. 4번이 뭐냐면 선비의 길입니다. 선비사자 길인데 사도 막대의 지식인들이 가할 것은 의보다 더 큰 게 없다. 막대의 의. 왜냐? 행의 인용. 의를 행하려면은 반드시 의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용인의 용기를 발휘하려면은 반드시 의로운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그 기가 막힌 말 아니겠어요? 그 요시다 쇼인식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선비가 지켜야 할 길이고 이건 선비가 행해야 할 사행. 이건 뭐냐면 이기의실 우요부재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소유하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요령 부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절대 증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과문 문자가 틀렸습니다. 이 문자가 물 문자가 아니고 그럴 문자입니다. 물 문자. 그래서 지금은 틀렸네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공사과문이라는 뭐냐면 그 공적을 속여가지고 부풀린다든가 속여서 안 되고 과문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을 문이라고 해요. 뭐 화장한다든지 거치장스럽게 뭘 한다든지 이런 걸. 그래서 뿌인수를 지나치게 해서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란 말이에요. 왜 광명중대, 언제든지 광명지 떳떳하게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속이지 않고 또 번들하게 꾸미지 않고 또 사실을 준귀히 여긴다면 여기서도 다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정직하라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인필보금 성현의사, 사람은 반드시 예시나 직업이나 성현되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을 줄 알아라. 그리고 독서상부, 상부, 그 책 읽기를 큰 보수로 삼아라. 이것이 군자관리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상우란 말이 맹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독서상우라 평생상우라 이런 말 우리 조상도 많이 썼는데 이 상우라 소리는 뭐냐면은 그 맹자에 조금 길어요. 뭐냐면은 한 고을에 그 선량한 선비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다른 고을 선비들하고 사귈 수 있고 한 나라의 선비다운 사람이라야 다른 나라 선비들하고 사귈 수 있다. 그 선사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모자라지 않냐. 그래서 책을 읽고 시를 읽어가지고 옛날 현인이 어떻고 서인이 어떻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옛날 고서에 있는 그분들도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그분들은 누구냐 알아가면서 그분들하고 간접적인 토론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보다 하느냐. 그래서 이 책과 더불어 살면서 그렇게 무한한 고공을 통하는 선비들, 현인들을 보수로 숭상하라. 그걸 상우라고 합니다. 맹자에서 그걸 상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맹자도 강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상 이게 군자가 하여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얘기 하나 한다면은 참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쉬운 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외국에서 상도 타고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뭐 어쨌든 하는 노벨상 했잖아요. 그게 저 일본에서는 그런 노벨상은 기타에 속합니다. 뭐 과학 뭐 이것은 무슨 기타 평화 노벨상 이렇게 기타를 쳐요. 일본에서 그 발행되는 그 노벨상 세계 노벨상 그 자료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분도 한번 생각해야지만 유가와 히데키라고 하는 분이 1949년도에 처음으로 노벨상 탄 분 아니겠어요? 경도대. 근데 그분이 그 물리학 해가지고 우선 노벨상 탔는데 일본 사람들 물리학을 알아요. 근데 그분이 뭘 기여했는가니 그분이 노벨상 탄다에 나 노벨상 탔다고 그냥 국민적인 축하가 이루어지는데 수필을 냈습니다. 수필. 그분의 수필 제목이 뭐냐면 난 독일 사람 앞에서 완전히 양손 들고 항복했다. 이게 수필 제목이에요. 노벨상 탄. 그러니까 노벨상 탄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단하지만 또 일본 독일 사람 앞에서 항복했다니까 뭐냐면 안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일본 사람 정신개혁을 시킨 거예요. 뭐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독일 유학 갔을 적에 어수룩한 하숙집을 정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 목욕자잖아요. 그 하숙집을 정하고서 이제 집 풀려놓고선 그 하숙집 나중에 제가 목욕할 텐데 목욕물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그 하숙집 애가 몇 리터의 물을 준비할까요? 도대체 자기가 목욕했으면 한번 모르는데 몇 리터라는 건 당시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부엌밖에서 되겠죠? 수영이 대답하는 뭐 과학자니까 얘기했겠죠.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섭씨 몇 도로 되올까요? 이러네. 거기서 완전히 손드는 거예요. 그게 항복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 하나 쓰는데도 양과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얘기를 하니 이게 우리가 뭐 따라갔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영국을 앞서는지 뭐 일본을 위협하는지 뭐 축하지만은 내용으로 봐서는 또 그 짝이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걸 써가지고 해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그 흐르나오면 계산의식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은 계산의식을 통해서 뭐든지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이것이 일본 근대화 초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타고 뭐 그에 준하는 못 하시면은 이 학생들에게 무엇인가 하나 보는 계기를 좀 던져줘야 할 텐데
없어 안 나왔잖아요. 아이디어가 없어 안 나오는 거지. 생각 못하는 거지만 안 나왔어요. 그 대단히 중요한 거다. 우리나라 노벨상 탔던 얘기는 뭐 평화상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그때 하나로 이렇게 그 백성들의 의식에 같은 거 주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유가와 시대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얘기예요. 일본인에게 뭐저 원정 분장 얘기가지고 알겠어요.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우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뜻에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성덕달제. 이 성구이라는 게 뭡니까? 덕지 정치하고 덕이 있어 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달제는 뭐냐면은 바로 남보다도 뛰어난 제목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자기가 덕이 있고 학덕이 있고 남보다 뛰어난 리더십이 있고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디서 얻는 거냐? 제어사은 이구나. 그러니까 스승한테 배우니까 스승의 의의를 고마울 줄 알고, 또 좋은 본, 그 소학에 보면 입제삼이며 손제삼으라는 게 있어요. 나한테 유익한 도시 셋이 있고 나한테 손해된 도시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내 칭찬해주는 사람은 내 적이라고 했어요. 칭찬해주면 오만해지고 방대하니까 이건 친구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건 뭐냐? 나한테 많은 걸 들려줘. 그걸 다문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었다. 그래서 중국 사람도 지금도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많이 들었다 했지만 사이너츠가 다문. 이게 그 최고의 그 경의 표시입니다. 그게 다문. 그게 이제 좋은 정보교류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자는 신기교류를 해요. 이 군자는 아무 데나 가서 노는 게 아니야. 아니 홍준표 그렇게 잘하다가도 왜 골프는 가서 왜 쳐서 잠깐. 그 바람에 이 교류라고 내가 자기 신중에 못해가지고 그냥 없지하고 진짜 그러잖아. 이게 여기는 신기교류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 데가 와서 아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있다. 그게 사후 표유불망. 죽음에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네 글자다. 이게 요시다처럼 얘기해요. 뭐냐면 저는 견고한 의지. 이건 죽어서도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참아서 덕이 됐다고 하는 인지우의덕. 그 다음에 과. 모든 일을 옳았다 하면 과단성 있게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결. 아주 결단성 있게 했다고 하는. 그래서 견인, 과결. 이게 요시다 쇼행이 그래요. 죽어서도 네 글자는 잊지 말자. 이래야 이게 한국식이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게 요시다 쇼행의 교육 사상인데, 교육관인데, 이걸 놓고 가만히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정직하게 질서가지고 다 그건 맞는데, 아니 위안부 같은 거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 보면 이건 사실 틀려. 세계 여론이 다 그런데도 안 가는 건 틀려 이렇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이분의 이제 칠성설이라든지 하여튼 이분의 그 부모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들에게 그냥 하나의 조언을 한다고 하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절대 강의는 아닙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도 안 되고. 그래서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서질을 훑어보면서 조금 이렇게 좀 메모할 만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가지고 저도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주제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